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수업코칭 연구소 성경연구 여름 워크숍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하게 됐는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저희가 여름, 가을, 겨울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모이고자 했으나 대전에서 진하게 1박 2일로, 그러나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덕분에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소리 안 들려요. 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그 선생님 꺼져. 커질 줄 아니, 여러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박수하고 한번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53명이 들어와 계신데 아마 조금씩 더 들어오실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리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오늘의 발제자를 맡은 사람들 우리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진용성 선생님, 네, 온라인 수업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따가 발표해 주시겠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수업 이야기로 제가 성경 연구 프로젝트 좀 리뷰하면서 또 통찰하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춘 선생님, 네, 또 시대를 또 통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예, 교사계의 아이돌. 네, 우리 태연쌤, 네, 좀 이따가 교사의 시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네, 시대를 조망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네, 우리 또 활동가 섬김이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수 선생님 교장실에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우리 기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화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이것을 또 브이로그로 지금 촬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대전에서 오신 미디어 팀장님 이정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있는 큰 영상 주로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익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제1부, 자, 시작합니다. 제1부, 코로나 시대 우리 수업의 이야기를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둔. 자, 둔둔. 네, 둔둔. 자, 음악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둔둔. 예, 좋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수업의 이야기들, 그 안에 고민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꺼내줄 우리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꺼내줄 우리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계속 음악지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돼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3가지의 꼭지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자,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감축되고 그러면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으로 막 국어 수업도 영상으로 찍고 미술 수업도 영상으로 찍고 동아리 수업도 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수업들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을 운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진짜 이 짧은 시간 안에, 감축된 시간 안에 제가 담아야 될 게 뭘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보면 교사로서 나의 전문성이 뭔가, 이게 첫 번째였어요. EBS 온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 수업에 가지고 오는 게 지금 제가 저의 전문성을 살리는 건가, 이 고민이 초반부 3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한번 줌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깊이 온라인 수업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기왕 만날 거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배움 찬찬히 우리 느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거 끝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계속 무언가 변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그
15년에 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 이게 필요할까? 이때는 지금 코로나를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20년에는 이런 역량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할 거야. 가르칠 때 그런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좋아서 이걸 번역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역량 10가지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필요한 역량인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계속 동학영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랑 계속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뭔가 만들고 있고 이런 역량이 제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제가 주목한 건 비판적인 사고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이 짧은 10분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여기 나오는 이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이신데 전 세계에 있는 미래 교육을 하는 학교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학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보고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의 9장이 저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인드 컨트롤, 배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서의 그 핵심되는 인물은 조슈아 웡이에요. 조슈아 웡은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약간 좀 역사적인 걸 왜곡하려고 막 그런 교양 과목을 국민교육 과목을 막 도입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웡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우산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학생이 그걸 요약한 내용이에요. 인터넷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한데 인터넷에만 배운 게 아니라 홍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 있었대요. 그거는 홍콩도 진짜 교육열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타이거 마더 유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교양 과정이라고 조금 이렇게 인문서적을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토론 수업을 하는 과정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웡이 이 수업에서 뭐야 지금 이런 거 맞나? 라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이 수업에 선생님이 해주신 이 수업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의 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개의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캡틴 오마이 캡틴. 네. 우리 일어나야 돼요.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Sit down.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열정적으로 설국열차에서 유치원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대립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를 조금 반성하게 됐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문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위에 서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무척 다르게 보이지. 잘 알고 있어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봐. 틀리거나 바보 같아도 반드시 시도를 해봐. 라고 해서 다른 시각을 강조하시죠. 근데 설국열차 유치원 선생님은 진짜 열정적이에요. 진짜 열정적인데 아쉽게도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고 세뇌 교육이에요. 그 열차의 질서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크리티컬 띵킹, 교사로서 나는 우리 학생들을 크리티컬 띵킹하게 이 온라인 수업상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혹시 철국열차의 유치원 선생님처럼 무언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저가 아닐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치지 못하는 저희가 아닐까. 교사로서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성찰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전문가로서 우리의 온라인 수업은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서서 이게 진짜 당연해? 이게 진짜 우리 수업이야? 라고 고민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설국열차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이런 상황에서 조슈아 웡처럼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제가. 두 번째는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보면서. 어떤 정체성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TPCK라는 도형인데. 와우, 잉글리시. 네, 이거 저 국어과인데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CK, 그러니까 교과의 내용을 많이 알면 전문가 교사였어요. 근데 그게 바뀌면서 아동 중심으로 우리 아동의 흥미와 경험, PK 쪽으로 갔어요. 페다고지컬 날리지. 이걸 많이 알면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막 활동만 하고 배운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2000년대 슐만이 PCK라고 활동을 하면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그런 변환적인 지식을 가르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 TK죠. 제가 막 구글을 막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그런 테크놀로지컬 날리지를 막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TK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CK도 중요하고 교과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테크놀로지컬 날리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하는 필요가 있겠다.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했고 스코이언 2.0이 콘텐츠 생산자, 나만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비전인데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저희가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교사 정체성과 전문성이 생겨났어요. 그건 바로 큐레이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큐레이터는 미술관에 왜 전 세계에 오랜 역사에 있는 좋은 미술 작품들을 내 전시관에 딱 갖다 놓고 그거를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람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의 공간에 전 세계의 좋은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런 자료들을 전시해서 그거를 이제 나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서 교육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콘텐츠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안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반성이 되는 건 콘텐츠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걸 그대로 전달. 내 교육적인 상황이 어떤 거 최소한의 적용이 아니라 전달.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역할. 지금 저의 역할을 저는 어떤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큐레이터라는 이 교사의 새로운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인터넷의 많은 콘텐츠들을 비평하고 이렇게 전시하는 역할에 대한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업의 다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나의 수업, 나만의 색깔이 있는 수업, 내가 사랑하는 수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업, 우리가 사랑하는 수업, 우리의 색깔이 있는 수업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다성성은 바르진이 이야기한 개념인데 어떤 소설에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물의 목소리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서술자의 목소리에 섞여 있다는 건데, 이걸 수업에 적용해 보면 제 수업에 우리 이규철 소장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시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태연 쌤이 어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이끌어내주시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코인으로서 저의 수업에 패들렛이 들어가 있고, 스코인에서 배운 줌에 대한 것이 제 수업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 수업이 저만의 수업이 아니라 우리의 수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 되어 보니까. 이거를 이제 초연결성, 4차 산업혁명에서는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보고 나의 수업이 우리의 수업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면 더 자신감 있는 전문성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저희 스코어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과 공동체도 아니고 학년 공동체도 아니고 그 학교 모임도 아니에요. 학교도 지역도 교직 경력도 교과도 다 허물고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어를 전문공으로 하지만 미술의 어떤 우리 남녀쌤이 하시는 꽃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제 수업에 녹아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그동안의 수업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만든 그 선이, 그 보더가, 바운더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초연결 시대의 사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새로운 방향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코연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여기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종이 쳤어요. 다시 말씀으로. 제가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말씀이에요. 정말, 이전에, 지금 있었던 일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수업을 또 과거에, 이따 영천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과거의 우리의 수업을 충분히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 안에 이미 우리의 수업 안에 미래의 수업이 있다라는 걸로 전도서 말씀이 묵상이 됐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이런 말씀은 지금 저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막상 제 안에도 막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이게 정말 재밌다 하는 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온라인 수업의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우리의 수업의 회복. 이상입니다. 1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코연에 아주 또 제갈량 같은 분이 있어요. 지금도 어저께도 보니까 빨리 소개하세요. 빨리 데이터까지 지금. 돌아다니는 우리
김효수 우리 부소장님. 네,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통찰, 정말 메마르고 한패한 땅에 우물을 파는 우리의 연구의 실천들이 이상입니까? 네. 시대적인 통찰은 이제 2부에서 아마 주로 다룰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가 수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코비드-19 사태, 두둔.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약 먹었어요. 약 좀 먹었어요. 네. 코로나19가 학교에 준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학교에서 수업이 중획이 된 적이 있는가, 진짜로. 우리 업무나 아니면 생활지도나 다른 것들이 학교에서 주로 이야기에 중획이 되었지,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가 이제 진행을 못하니까 수업만 남은 상황이 돼서 수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사 공동체가 진짜 만들어졌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오히려 이제 진짜 필요하게 됐다.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불신과 또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한 우리나라의 신뢰 자본 속에서 학교가 이제는 보육에서도 사실 필요하고, 학교가 사회성이나 전인교육 측면에서 진짜 학교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 근데 또 역으로 이제는 홈스쿨이나 검정고시로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자퇴도 늘어나는. 자, 그런데 코비드-19 속에 교육계에 담론, 교육계에 있는 어떤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에듀테크 미래교육, 미래교육이 10년이 걸릴 거를 훅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에 얼마 전 7월 1일 직제에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가 신설했습니다. 아셨나요? 뭐가 신설했다고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 참, 이게 평생 미래 국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가 이번에 직제로 신설했어요. 직제로. 그러면 과장이 생기고 과장이 생긴 거예요. 거기도 다 직무화에 생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 사야겠습니다. 에듀테크의 주식 사야겠습니다. 네, 빅딜 사업, 네, 교육계 또 토건 사업 시작되고 예전에 선진화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뭐 전자교탁 사고 난리쳤던 것들 또 이번에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 본질이 아니고, 왜냐면 저는 K방역을 보면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K방역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고, 그 구체적인 사실 매뉴얼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협력적인 시스템을 한 것을 종합적 결과를 사실 누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교육의 겉모양인 어떤 시스템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말고, 그거는 저기 1억 2천 개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질, 교육의 본질을 건드리는 공공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학교 영역보다 더 넓어져서 수업이나 교육 현장의 복잡성이 더 강화된 속에서, 정말 이번에 이런 민낯이 있었잖아요. 관료제 속에서 더 행정을 위한 교육을 했던 것이 멈추니까 오히려 교육이 더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K교육을 해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고, 교육과 학교, 교사, 수업의 재발견, 이번에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진정한 K교육은 진정한 미래를 꿈꾸는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는 이런 주제들로 해왔습니다. 진짜 나와야지. 예, 그래도 바탕을 깔아야죠.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18년에는 보통 저희가 보면 이런 변화 분석이나 그 다음에 역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질문, 성장, 이런 키워드를 주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로 쭉 정리를 한번 후반부에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둔 수업 현장에서 시작된 수업 코칭이 그 아름다운 성찰 기록을 남겼던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수업 성찰에서 시작했던 수업 친구와 우리가 혼자 있지 말고, 너희들 그냥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사들은 또 이제 성찰, 무너진 내면! 내면을 세워가면서 가야 돼. 그러나 우린 딜레마가 있어. 수업 딜레마!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업 친구와 수업 나눠서 코칭을 하고, 결국 수업 나눔을 해가야 되고, 무엇보다 그 바탕 속에서 교사 존재인 나를 만나서 나에 대한 성찰, 그것을 우리는 사례 연구로, 실천적인 실행 연구로 펼쳐갔던 역사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맨 왼쪽에 있어. 두 번째 팔린 책은 저희 네 번째 거. 제 책은 잘 안 나가. 어려워. 첫 번째 키워드가 역할입니다. 역할. 둔둔. 수업자, 참여자, 코치, 수업 나눔 안내자,
어떻게 더 깊게 어떻게 훈련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관계를 우리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통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수업자와 수업 친구들, 그다음 그 속에서의 대화 질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들이 성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질문 유형 패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나눔에서 대화를 해봤더니 어떤 다양한 시선으로 또 대화 측면이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수업 나눔할 때 그 수업을 그렇죠. 그 수업 코칭 또 수업 나눔을 인도하는 선생님들의 세부적인 어떤 네. 발문이라든가 질문들이 그렇죠.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화되고 또 그다음에 성찰도 어떻게 하면 성찰 일지나 워크북을 통해서 좀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성을 띈 내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해 이게 아니라 그걸 네네. 이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그 질문들이 프로세스의 있다는 거죠? 질문들도 있고 그 질문들을 좀 유형화하고 그 패턴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화를 잘 나누고 성찰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성장과 변화의 양상이나 추이를 보기 좋아했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척도 개발까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업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수업이 성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척도 개발까지. 보통 수업을 잘해라 네. 뭐 이렇게 양적으로 그냥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가느냐, 그 추이도 보고 그것들 내러티브로도 질적으로도 분석하고 양적으로도 분석하되 그것도 그 척도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도에 대해서 타당성을 내면 척도 측면에서 학교 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지? 연구를 잘 안 하고 맨날 말랑말랑한 얘기를 했으니까 맨날 예술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와 지역을 넘어서 아까 우리 진용선 연구선생님이네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너씨 교육부 자, 그리고 지금 이론 공동체가 없어요. 저희가 전국에 7개 정도의 우리 지역 모임 속에서 거의 뭐 연구 회원이 150명이 넘고 진짜 교과와 초중고를 넘나들면서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별히 작년부터는 저희가 주제별로 이렇게 교사의 내면 변화를 위한 척도, 그 다음에 수업 코칭을 통한 학교 문화 변화 척도 개발, 그 다음에 연수팀이 연수 공동체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갈지 성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교과와 지역을 넘어선 연구 공동체를 작년부터 형성해갖고 이번에 온라인 속에서 더 그 가능성을 많이 보고 여러 영역으로 컨텐츠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재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저희가 크게 보면 두 파트에서 제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구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한 깊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제언을 드리고, 두 번째 제언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된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두 번째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은 가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존의 연구들이 정말 실천적이고 아주 현장에서 깊게 들여다보는 좋은 연구들인데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코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넘어서 경영학이나 아니면 교육학이나 아니면 여기 스포츠학도 사실 코칭 이론이나, 그 다음에 수업 코칭의 담론에 들어와도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존의 우리 것들을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멘토링이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대화 이론이나 뭐 등등 우리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는 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토대 연구를 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용 선생님도 경계성을 조금 허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들 중심의 공동체라든지 학회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런 데와 연대와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중심으로 이 교육 연구들을 계속 심화해가고 견인해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주제별 연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맥락과 상황에 따라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제의 척도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례 연구로 좀 더 심화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해서 좀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진짜 할 거예요? 네. 어디서? 아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꼭 논문 형식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영상이나 에세이나 그다음에 음악이나 책이나 어떠한 연수물이나 어떤 것들, 저는 연구 이꼴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콘텐츠를 꼭 아까 큐레이트 말기 하셨는데 재가공해서 자기가 우리 걸로 변형하는 것 자체도 다 콘텐츠니까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또 정리해봤습니다. 교사 역할이 아까 변화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저는 아까 전에 큐레이터까지는 못 생각했고 연결자, 재구성자, 그다음에 시대가 아까 변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이제 내용들을 다르게 요구하잖아요. 지시 전달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생태적인 위기 속에서 계속 새로운 상상력과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전인 교육,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의 역량들, 그런 것들 시대적 리터러시도 우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학습의 무기력함, 온라인 수업에서 사실 학습 격차를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들을 학습 동기 부여하는 코치 역할, 그다음에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촉진자 역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적 플랫폼도 아니고 사회적 플랫폼, 다양한 것들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같이 그 플랫폼에 녹아내는 어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교사, 그 다음에 에듀테크 능력,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이나 또 철학적인 신념을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좀 힘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마음을 지켜가는 정서적인 코칭에 여러 가지 이제는 조금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코칭도 변화되어 가야겠다.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지금 개별성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콘텐츠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 예술적인 거나 책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언택트 시대에 또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또 만남의 또 욕구들이 있죠. 그때 대화의 소통, 저는 이거는 한동안 갈 거니까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계속 가리기보다는 대규모가 아닌 소그룹은 계속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만나가서 서로 나누고 성장할 것에 대한 콘텐츠.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제가 이제 정리한 말입니다. 진정한 미래 교육은 담론이나 아니면 뭐 콘텐츠 인프라 장비가 아니라 바로 교사들, 특히 우리 같은 고민하는 교사들이 실천과 연구 속에서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미래 교육, 교육부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 교육을 보려면 스코연을 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닮은 사람이 이상민 선생님하고 저는 좀 결이 맞고요. 우리 김태현 선생님하고는 이영춘 선생님이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펼쳐 주실 건데 어떤 이야기가 할 거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의 교사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시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두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교사의 시선으로 보고 싶은 남자 김태현입니다. 네, 김태현을 이영춘의 시선으로 보고 싶은 남자 이영춘입니다. 잘했어.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희는 이제 교사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시선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같이 좀 공부했던 화가가 있죠? 누구죠? 하고 조호통. 지금도 아니죠? 마그리트. 마그리트. 자, 우리가 마그리트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그림이죠? 설명해 주세요. 마그리트라는 게 아무래도 초현실주의 화가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눈을 그린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눈에 비친 이 구름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한번 대페이지만 즉 낯설게 해서 대페이지만 그 시선 바로 우리가 그 시선을 한번 보는 좋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그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1920년대 화가예요. 그러니까 1900년도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좀 이따 우리 영수 쌤 어느 시대를 보여준다 그랬죠? 저는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사 후삼국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볼 거고요. 저는 이제 1900년도와 르네상스 시대를 볼 건데 마찬가지 마그리트도 이제 1920년대이기 때문에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현대가 막 시작될 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선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대 담론 전환기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시선, 아까 우리 마그리트가 보여줬던 우리만의 눈으로 시선을 봐야 되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가 보게 되면은 지금 최수천 교수는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된다? 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 백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또 봤던 사람 누구냐? 장하준 교수. 누구야? 장하준 교수, 경제학자. 제 캠브리지. 그분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통화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제. 자기가 통화로 얘기했다고요? 네, 통화로. 아, 자기가? 네, 자기가 통화로. 아, 자기가? 아니. 특별히 경제학자다 보니까
교육적인 거 안 봐. 그 양반. 뭘 보냐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돈의 가느냐. 2007년도에 뭐가 열었어요? 미국 리먼 브라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자본이 막 이제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 자본이 다 어디로 갔냐? 독점 자본으로 갔다고. 자본이 독점 자본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지금 자본이 막 풀려. 돈이 엄청 나가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 독점 자본이 아니라 민중, 서민들에게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부가 재분배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봤던 정혜신 박사. 저기 봤어.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책 뭐 있어요? 네, 당신이 옳다. 당신 옳다. 정서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혐오와 배제의 문화 속에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은 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내면의 사람이니까 그런 시선을 보이는 거예요. 아,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혐오와 배제 속에 있구나. 어떻게 공감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의 생각에 가장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시선이 없다. 교육의 시선이 가장 거대 담론은 기술 시선이에요. 헤게모니는. 왜냐면 이제 뭐 인공지능의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담론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와이파이로 만들어야 된다. 만들었어요. 네, 교실에 다 있습니다. 만들었잖아 지금.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의 지금 시선.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알았어. 아우, 교정 맞네, 진짜. 기술의 시선도 있고 경제의 시선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면의 시선도 있어. 정신과의 내면의 시선도 있어요. 그럼 교육의 시선은 어떻게 찾냐요? 교육 시선 어떻게 찾아야 되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니까? 바로 우리 스코어에서. 그죠, 스코어에서 찾아야죠. 아니, 지금 자기 책에서 찾으라고 지금 아니, 얘기하려고 지금 자기 책에 찾으라고. 아니, 스코어가 아니라 역사.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힘들었냐?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나한테 없는 거야. 운전대가 없고 맨날 네이버 공문 받아야 되고 요실금 처방, 요실금, 일주일마다 요실금, 교육 어딨어?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이 어딨냐. 근데 나의 시선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사니까 교육의 시선을 찾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역사 속 후삼국 시대에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폭풍우 강황 속에서 김태현 쌤은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그래. 역사 교사에서 시간으로 한번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BC, Before 그렇죠. Christ, 그렇죠. AD, 에너 도미나이.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나이. 네, 주님의 해. 신앙적인 기준으로 기점을 정해서 역사를 보는데 이제 그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BC 어떻게 바뀌었죠? Before Corona, 그렇죠. 또 AD After Disease. disease. 그렇죠. 우리 근데 그 영어 써야 돼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써.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에포리아. 자, 여기 보면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빛과 어둠이 절묘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들의 얼굴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토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좋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또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이런 아포리아, 즉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폭풍 강황 속에서 김태현 쌤은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그래. 또 준영 쌤은? 저는 그래서 찬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배 밑으로. 약간 소심해서 무서워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소장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만하시고요. 네. 이럴 때 이 아포리아 상황에 반대되는 게 유토피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토피아는 위기의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자, 우리가 처음에 사실 온라인과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퀴블러스의 사망 단계 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이거 꼭 극복될 거야. 마스크 껴서 뭐해. 하지만 분노하죠. 뭐 마스크 끼고 수업하라고 장난해? 그러다가 그래, 2주에 한 번씩 애들 보자. 괜찮지. 지금은 아주 좋아. 지금 벌써 수용의 단계까지. 저는 여기서 수용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의 세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아포리아의 시대가 바로 후삼국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중국의 대명사인 당나라.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미국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그 생각 들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동안 모든 스탠다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라나 거란과 같은 북방 민족이 커지고요. 각 국의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면서 이합 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당나라는 그 시대에 굉장한 그렇죠. 국가였잖아요. 기준,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렇죠. 스탠다드의 붕괴. 자,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마지막 150년은 20명의 왕이 무려 4분의 1이 그 중에 죽습니다. 5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신라가 나름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뭔가 왕권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아니었을까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삶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전해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게임 바이도 안 되는 그런 전환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02년생 힘들다고 하는데 1590인이 임진왜란생 생각해보세요. 40대 병자호란입니다. 80대 경신 대기근 120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각 지역에 무너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중심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지성적인 그런 그렇죠. 어떻게 나가냐, 맞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사람들이 재밌다. 계속해. 어디로 가냐? 계속해. 어디로 가냐? 바로 절에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이 어디로 있냐? 지금 절이 어디 있나요? 절. 저 산속에 있죠. 그렇죠. 바로 유평지에 있던 절들이 시대가 혼란해지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있지 않고 현실 도피하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는 아포리아 시대를 각자가 현실 중지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호족. 지금으로 따지면 K교사. 바로 당신들과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만해. 저는 나를 시기하고 있구나. 누구인가? 바로 교사의 시선은 호족의 시선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중앙적으로 이제 집권하고 있지만 뭔가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한순간에 이 그렇죠.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곳곳에서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안에서 여러 가지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의 어떤 소리는 없는 상황인 없는 거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평가 네. 예, 자치의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지금은 지침만 쫓아간다. 지침만 쫓아간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힘을 있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 이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 독일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가느냐 이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앞에서 강하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시선을 가진 자 중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은 이들만이 이 후삼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궁예와 견훤가 그리고 옛날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신라 왕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신라 왕의 강점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견훤은 현실의 테크닉, 기술, 강한 힘만 쫓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궁예는 미륵부를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약간 시비주가 있었군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강점을 찾았지만 이 강점을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바로 노래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네, 머릿속 기억나시죠? 그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왕건. 원본 들어볼게요. 원군을 몰라 우리. 형. 자, 이 왕건, 태조 왕건이 2000년도에 방영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혼란의 시대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느냐였던 거예요. KBS 공영방송 그렇죠. 그걸 또 찍었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왕건에 봐야 된다는 거. 왕건의 그러면 강점은 뭐냐? 해상 세력이었으면서 많은 이들과 연결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약간 포용력 있었죠. 그렇죠. 로마 같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자기거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지금 되게 얍삽했네요. 얍삽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현실에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되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외쳐대는 소리에 너무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그렇죠. 두 번째가 강점을 찾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또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강점이 없다. 무생, 무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던 일인으로서 무생무치가 없다면 첫 번째 좋은 거는 카피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은 좋다. 카피예요. 네. 카피. 나는 카피가 제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걸? 이분 걸. 그래서 카피예요. 매너매너 카페라. 이분 걸 카피하면서 제가 역량이 키워지면 함께 연결하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난 누구 카피했는지 알아요? 누구요? 네. 10년 10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연결성이 고려라고 하는 실의 통일로 이어졌고요. 예전에 당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에 독자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왕건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왕건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고려 왕조가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갔다라는데 변형의 변방에서 우리가 시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있는 강점을 한번 고민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연결해 볼 건데요. 이게 용성쌤이 얘기했던 초연결성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한 호수쌤이 말씀하셨던 수코형과 함께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대의 힘이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그리고 이제 애프터 디지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자, 마그리트의 시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R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R을 새로 그리거나 아니면 공룡으로 그린 것은 바로 우리 교사의 시선과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 구체적으로 우리 김태현 선생님 이 부분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은 그러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를 봤냐면 전 르네상스 시대를 봤어요. 르네상스 시대와 이 1900년대를 봤는데 우리 보는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정말 잘 표현했죠. 그렇지 않아요? 예언을 한 거죠. 야, 이미 예견된 게. 이게 예견된 그림이죠. 진짜 저는 그 코로나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서 딱 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존재에 있어요. 존재의 시선이 있어요. 존재. 이게 똑같죠. 수어 코칭 연구소의 시선 어디입니까? 존재죠. 그러니까 전 생기부 종합전형과 그 수능 전형에서 느꼈어요. 수능 전형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나는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왜 좋아할까요? 그들 시선 어디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아니야. 신속, 효율. 효율적인. 신속, 효율, 경쟁 시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그쪽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신속, 효율. 왜냐면 학부모 나도 해보니까 너무 바빠. 복잡하고 싫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얘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생기부 종합전을 갑니까? 왜 교수님 우리 왜 생기부 종합전을 좋아하죠? 그 아이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존재적으로. 그렇죠.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 애가 이제 우리 항상 학생부 지도를 우리 학생부 담당할 때 힘든 게 있어. 교칙대로 얘는 잘라야 돼. 자릅니까? 안 자르죠. 왜 안 자릅니까? 그 아이를 존재로 보죠. 그렇죠. 존재를 보기 때문인 거야. 저 생각했죠. 교사들은 우리 시선 어디 있냐? 그냥 우리 강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 존재에 있어. 존재.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철학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찾아야 돼.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 오기 전에 놀랍도록 뭐가 일어났죠? 이전에 중세. 흑사병 있었어요. 흑사병. 흑사병 있었습니다. 흑사병. 이제 그러면 딱 연결되죠.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르네상스를 봤냐? 흑사병 때문에 봤어요. 흑사병 그렇죠. 흑사병으로 해서 유럽의 4분의 1이 죽어요. 웃긴 건 흑사병도 그 병균이 어디서 왔냐? 몽고에서 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몽고 애들이 이탈리아에 시체를 던져버려. 시체를 성 안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흑사병이 오고 르네상스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먼 발치에서는 예술과 문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또 한편은 뭐가 일어나냐? 뭐가 일어났을까요?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그냥 제가 본 건 뭐냐면 거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그렇지. 내가 1000년 동안 믿어왔던 신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 자 지금 보시면 저 그림 누구 겁니까? 치마부예요.
오, 그다음에 대단. 은총의 성도. 기업에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피치의 미술관에 네, 있습니다. 우리 직접 가서 봤죠. 당신 못 봤죠? 저는 화면으로 보고 우리 이번 겨울에 같이 봤습니다. 네. 아, 저 치마부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치마부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다 똑같아 그림. 맞아요. 왜 똑같을까요? 이건 신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편면적이고 사람들 표정이 어때? 사람들 표정이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그냥. 감정이 안 느껴져요. 감정이 느끼지가 않아요. 근데 200년이 딱 지났어요. 200년. 아 150년이 지났잖아요. 1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와우! 아. 와우 누굽니까? 라파엘로! 라파엘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 아니 1000년 동안은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됐어. 1000년 동안은 그냥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그냥 1000년 동안은. 그렇죠. 두친이가 그랬든 치마부에 그랬든 이규철이 그랬든 이정모가 그랬든 다 똑같아 그냥.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 이런 그림. 흑사병이 터졌는데 왜 문화예술은 발전하지? 왜 종교 개혁은 일어나고 있지? 이게 단순히 유화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에는 선생님의 시점은 뭐예요? 거기에는 항상 변화라는 것은 사유의 변화가 있는 생각에 거거든요. 맞아요. 사회의 변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던졌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 어떻게 살지를 연구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저기 뭐 용수 선생님이 뭐 큐레이터도 해야 되고, 우리 김효수 선생님이 막 화려하게 우리 연구과제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 당연한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야 돼. 교사의 시선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 돈의 재분배 중요해. 생태계 보건 중요해. 내면의 변화 중요해. 그런데 교사의 시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로서 우리가 뭘 던져야 되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오토예요. 지오토. 이 지오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 지오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미술관에 있어요? 아 지오토. 같이 봤잖아. 우피치 미술관. 우피치. 지오토 디 본도네. 야. 우리 피렌체에 가게 되면 그 산타마레 델피에로 성당이 있는데 그 옆에 지오토의 종탑이 있죠. 하얀색으로, 네. 그래 르네상스 애들은 미친 거야. 그림도 잘 그리고 종탑도 잘 그려. 가면서도 다 운동도 잘해. 맞아요. 관찰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건축도 해. 미친놈들이죠. 이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뭔 발전이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발전이 맞아요. 있었어요. 어떤 발전이었죠? 일단 얼굴에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표정이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거 3차원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천사 2명이 되게 중요해요. 앞천사 2명이 어떻게 했냐? 위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성모자가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시선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시선에서. 기둥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본내가 그럼 왜 이런 시선을 가졌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시선에서 이거 내가 표현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 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을 볼까? 본내가 또 그린 거예요. 이게 에도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이 그림이 되게 별거 아닌 그림 같지만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뭐 네로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만 생각하는데 지오토 디 본도네가 르네상스를 연 가장 명작 중의 명작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왜 명작일까요?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거 요거 보이시죠 이거? 네. 이게 그림사에서 뒤로 돌아앉은 사람이 없어요. 맞다.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상단에 있어요. 상단. 이 천사들의 이 표정. 안 돼. 감정이 나요. 감정. 그러니까 왜 우리 그림에는 감정이 없을까? 우리 수업에는 왜 우리 그림에는 1000년 동안 왜 그림이 이렇게 무뚝뚝하지? 지오토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라는 것이 기술의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거를 지오토는 어떻게 하냐? 자기만의 시선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생각하냐? 교사의 시선으로 뭘 봐야 되냐? 기술에 소외되고 있는 그 인간의 내면을 더 봐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뭘로? 수업으로 교육으로. 결국 이 디본네 그림이 발전해서 뭘로 발전하냐? 이게 이제 마사초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게 또 엄청난 그림이에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그림이에요. 세례를 주는데 엄청난 파격적인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파격적일까요? 뭐가 파격적이에요? 옷을 벗었어. 그 당시 세례는 다 없었어요. 나 왜 그만 보이지? 엄숙한 세례예요. 중세시는 엄숙한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얘 지금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떨고 있어.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북한 세례식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인간의 연약한 감정을 표현한 거지. 감정. 그러네. 옆에 지루해하는 표정도 있네. 지루한 표정도 있고. 지금 살가 어때? 살가. 운동 많이 했는데. 아니 이게 뒤 있는 애보다 어때요 지금? 탔어. 아니 빨갛잖아. 왜 빨갛겠어요? 추워가지고. 추운 거야.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초라는 사람이 이런 인간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라파엘로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아빠도 궁정화가였고 되게 너무 따스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엄마 죽고 나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왜냐면 지오토조차도 표현하지 못해 성모자에서 느껴지는 뭐가 느껴집니까? 자애로. 그렇죠. 자애로움이에요. 그렇죠. 시선. 그렇죠. 애를 바라보는 애를 바라보는 시선, 자애로움. 그러니까 이거 기술의 발전 이전에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림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감정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라파엘로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이 바로? 다빈치.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묘한.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라파엘로에서 보여지는 그런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경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뭐까지 표현하냐면 인간과 자연 하나 연결. 배경의 저 푸른색이 저기 그러니까 마리아의 저 푸른색 옷과 연결돼 있어요. 귀한. 인간과 자연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술을 표현할까? 그러기 때문에 표현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뭐냐? 알잖아요. 스푸마토. 이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외곽선으로. 근데 다빈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움. 우리가 그렇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스라에 사라지는 그 안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의 그 하나를 내가 표현할 것인가? 사라진 자연과 인간의 그 하나된 그 모습을 표현할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스푸마토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사의 시선입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게 아니야. 만약 그 지오토가 감정을 발견된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근데 그것은 바로 존재의 시선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의 발전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루터에 영향을 줘요. 루터가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던졌겠어요? 질문을 던지신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성지자들은 왜 구제하지 않고 왜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냐? 왜 자기 자랑 척만 하고 있냐? 왜 면죄부를 팔고 그걸로 천당 갈 수 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솔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다음부터 나도 몰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교회 시대가 왔다. 코로나 시대의 이 혼란기에 마치 후삼국에서 궁예는 신비주의를 포장하고 아까 견훤은 현실주의를 포장하고 그다음에 그 신라 시대에 있는 경순왕은 과거에 집착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냐? 존재에 집착해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존재, 그 존재에 집착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마음 처방, 생각 처방, 그다음에 연구 처방, 콘텐츠 처방.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결론은 뭐냐? 수호코치의 곳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 신미한 메시지, 커뮤니티, 컨텐츠, 디자인이 그 영어. 오! 자, 우리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